그러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실 기획이 있으십니다. 이게 기획을 하실 거예요. 근데 누가 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그럼 누가 보기를 원하나요?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기획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기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계시고 뭐 만약에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실무 담당자분이 이 강의를 듣고 그래 우리 조직도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을 이제 의사결정자 대표님이나 뭐 이사님이나 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죠. 근데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까를 제가 미리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배경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구축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디지털 아카이브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목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제 주제를 잘 설명하고 이 만들어진 디지털 아카이브를 누가 이용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기획서를 통해서 이제 쓰셔야 될 겁니다. 이 과정은 이제 바로 이제 이 인문 교육이 있고 나서 다음 주 시작되는 심화 워크숍에서 이 디지털 아카이브 기획하는 기획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맛보기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다 위에 제가 작성해 놨던 그 교육안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뭐 워크숍을 실제로 심화 워크숍을 듣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런 기획안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시라면 이 교육안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기획서를 작성해서 뭐 의사결정자에게 이제 설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에 필요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무엇인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데 대부분의 그 고객들은 이 세 가지 목표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A, 정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집하고 선별하고 분류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신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는 목표는 조직 및 개인이 특정 주제나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선별해서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 및 정리하여서 이용자가 검색 및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기본 기능이 필요해요. 뭐 기록물 점거 등록이라든지 분류 관리, 점거 연결 관리, 메타데이터 설정, 뭐 검색 도구, 기록 관리 통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절차로서는 수집, 선별, 분류, 등록, 기술 이런 아카이브 공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이런 업무들을 내부적으로 다 하실 필요가 없고 뭐 아카이브 센터도 도와드릴 거고 아카이브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디지털 아카이브 할 때 이런 과정들을 다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카이브 사례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링크로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뭐 들으시면서 또 들어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끝나고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궁금하실 때 이런 데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정리도 하는데 이 정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기록을 활용한 컨텐츠를 외부에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조직 및 개인이 기록물을 수집, 선별, 등록하고 등록한 기록물을 활용해서 기록 컨텐츠를 제작,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또 많이 만드십니다. 이러면은 아까 A에서 있었던 기록 관리 기본 기능에 더하기 기록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컨텐츠 제작 기능에는 서비스 페이지, 웹 디자인 설정을 하는 기능, 뭐 스토리텔링, 포스트 제작 및 배포하는 기능, 혹은 뭐 타임라인, 관계망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와 관계된 특화 기능 등을 이제 하는 역할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까 있었던 기록관리 기본 기능이 플러스 컨텐츠 제작하는 기능들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겁니다. 네. 현재 이제 많은 아카이브들 중에서 이 기능들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된 기록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 배포하는 아카이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카이브 사례로 이렇게 많이 좀 준비를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열거되어 있는 이 아카이브 사례에는 저희 아카이브 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카이브도 있고
한국문헌 정보 기술이 예전에 용역을 통해서 제작한 아카이브도 있고 그 외에 다른 타사가 만든 아카이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카이브인지가 뭐 좋다고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각자 들어가시면서 내가 필요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런 형태구나, 이런 사례가 있구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아카이브 유형의 A 유형, B 유형까지 설명드렸죠. 마지막으로 C 유형입니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예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뭐고 하니 바로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기록하도록 돕는 아카이브입니다. 이게 이제 요새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및 개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기록물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기록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기능에는 단순히 기록 콘텐츠를 제작 기능 외에 아카이브 멤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그 각각의 멤버마다 기능할 수 있는 부여 권한들을 이제 구분해서 제공하고 어떤 사람들이 슈퍼 관리 권한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록 수집만 하는 권한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 그 멤버마다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질문 사항 중에 한꺼번에 대답할 거지만 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권한을 어떻게 좀 분류해서 줄 수 있느냐? 네, 그럼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아카이브 사례도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416 기억 저장소, 911 아카이브 이런 아카이브가 있는데 보통 이런 아카이브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이런 사례들은 많지는 않은데 우리 이제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아픈 사건의 같은 경우에 공동의 기억들을 같이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기록하도록 돕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 우리 조직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A 유형에 속할까? 혹은 B 유형에 속할까? C 유형에 속할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유형을 만들기 간에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기록을 잘 쌓아야 돼요. 기록을 잘 찾기 위해서는 잘 쌓아야 되죠.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원하는 기록을 잘 찾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록을 잘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 그림은 저희 관리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기록을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예시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첨부 파일도 넣고 막 제목은 뭘 넣을지 대표 이미지는 뭐 넣을지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창이 별도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분류 체계를 이렇게 조직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등록, 그래서 기록을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검색하고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등록 기능, 그리고 뭐 하나하나씩 기록 등록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어떤 기록들을 이미 수집한 기록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미 보존하고 있는 기록들이 이제 뭔지 엑셀로 잘 정리되어 있다면 이런 걸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일괄 등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기능도 이제 필요합니다. 바로 또 그리고 하나의 기록권에 다양한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다중 분류 체계인데 이런 기능도 필요합니다. 다중 분류 체계를 좀 설명드릴게요. 다중 분류 체계는 쉽게 말하면 아까 도서관 10진 분류 체계를 말씀드렸었는데 1교시 때요. 거기 가면은 하나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가면은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장르별로 나눠져 있죠. 소설, 뭐 문학, 뭐 비문학, 비문학 가면서 뭐 전문 도서, 뭐 컴퓨터도 있고요. 무슨 미술 서적들이 다 모아져서 장르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르별로 나눠지고 있는 것 중에 들어가면 그 장르 해당 섹션에 들어가면 뭐 가나다 순으로 또 번호별로 이렇게 좀 순서대로 나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나다 순으로서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어디쯤에 존재하겠구나를 짐작해서 이제 살펴보면 그 책을 꺼내서 봅니다. 혹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이제 혹은 서점에서 있는 컴퓨터가 있죠. 잘 찾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을 찾고 그 책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위치가 표시되면 그곳을 가서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소설을 찾고 싶어요. 하나의 책이 아니라 그 소설을 모아서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서관의 그 도서 관리 시스템으로서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인터넷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인터넷 조사에서 이제 지식인이 어디든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소설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정보를 그렇게 해서 습득해야 되죠. 분류 체계를 가지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요? 주체 분류에는 민주화라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리고 형태 분류에는 소설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시기에는 1980년대가 있고 국가로는 대한민국, 출처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출처 분류가 이 네 가지의 분류 체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 네 가지 분류를 선택하고 같이 공통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찾고 싶어하는 기록에 해당되는 그 책들이 뭐 있는지 쫙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다중 분류 체계예요. 하나의 분류 체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분류 체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는 기록들은 하나의 기록에는 다양한 그 분류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기, 주제, 형태, 출처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하나의 기록에 다양한 분류 체계를 하나의 기록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다중 분류 체계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디지털 아카이브에 필요한 기능은 바로 기록의 맥락을 남기는 거예요. 그 기록은 하나지만 이 기록에는 이 기록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양한 맥락들이 있어요. 이 기록이 왜 생산됐는지에 대한 그런 맥락들이 있죠. 이 기록의 다양한 맥락은 생산자가 아니면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맥락을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고서나 어떤 기록들을 만들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이거 왜 만들었지?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기록을 생산할 시에 혹은 기록을 수집하고 등록할 시에 제3자가 이 기록물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 이제 메타데이터들을 작성해야 되는 이유고 메타데이터를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 센터에서도 이런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고 레이블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기능과 이것들을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실 때 이런 기능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기능입니다. 바로 정보를 조직화하는 겁니다. 인간이 혼자 존재할 수 없듯이 정보 역시도 하나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더욱 풍부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각 정보 간의 관계를 찾아내고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기록이 이 기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록들과 연관이 되거든요. 이 맥락들이 다 닿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들을 모아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조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록을 활용한 포스트, 그러니까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컨텐츠가 있다고 쳐죠. 그 컨텐츠를 쓸 게 아니라 이 컨텐츠와 기록과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은 이 기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용어, 어떤 컨텐츠에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용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그거 나중에 이제 사전처럼 뒤에 이제 맨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혹은 연표를 함께 보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각각 상호 연계가 되면 되게 좋을 겁니다. 그냥 따로따로 연표도 있고 사전도 있고 포스트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록, 하나 포스트에 가면은 이 기록과 관련된 포스트에 뭐가 있는지, 타임라인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전된 용어 설명은 뭐가 있는지를 이제 잘 설명되어 하나의 페이지에 같이 설계되어 있으면 되게 효과적이겠죠. 그게 바로 정보 조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센터에서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보 조직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록물과 기록물들 관련 있는 기록물들을 연결하고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기록물과 포스트를 연계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과 점거, 사전을 연계하는 기능, 그리고 연표를 연계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아카이브 센터가 아니더라도 뭐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실 때, 뭐 RFP를 쓰실 때 이런 기능들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다음은 기록의 현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 조직이든 우리가 기록을 활용하고 기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록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통계 이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뭐뭐가 있고 뭐 최근에 뭐뭐가 업데이트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통계까지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더불어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방문자들이 방문했는지 그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툴이 있죠. 구글 애널리틱스. 네, 아마 그 비오니 IT 지원 센터도 애널리틱스와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뭐 서비스 많이 지원하시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 아카이브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기록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기록을 잘 쌓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그리고 그 기록이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쌓은 기록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것을 외부에 자랑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외부에 잘 자랑하기 위해서는 잘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한 기록을 웹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록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웹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니까 쇼핑몰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쇼핑몰과는 다른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다른 서비스 기획이 필요하겠죠. 혹은 뭐 그냥 구청 홈페이지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웹 서비스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또 어딜 가셔든 간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때는 이 웹 디자인도 같이 서비스 페이지 웹 디자인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필수적인데 저희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에서는 그 디지털 아카이브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목적에 맞게서 서비스 페이지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보여주고자 할 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메뉴 설정, 원하는 기능의 웹사이트 메뉴 생성하고 메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기록물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공개 여부, 그러니까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뭐 공개 여부를 설정하는 기능, 그리고 접근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카이브 센터는 이런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 기능도 설명했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하기도 더 어려운데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거는 복잡한 이런 아이템 문제 신경 끄고 그냥 기록을 잘 수집하고 잘 보여주는 것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I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지관리 담당자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 업무를 아카이브 센터는 대신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하시는 뭐 다른 곳들도 그렇겠지만 뭐 이런 유지관리 담당자가 외부에서 도움을 받든 내부에 있든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없으면 굉장히 곤란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카이브 센터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그런 수행을 같이 대신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관리와 백업 및 보안이라던가 트래픽 스토리지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형 솔루션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기록을 내보내는 것도 잘 쌓고 잘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보내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카이브 센터 쓰더라도 뭐 다른 데의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또 기록 관리의 마지막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들을 쌓았는데 이 기록들을 외부에 반출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반출하는 기능 역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카이브 센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출력해서 엑셀로 기계 가동식 포맷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내려받는 게 아니라 엑셀 그 각각의 이제 기록마다 이제 등록 번호가 생성되는데 그 등록 번호에 맞게끔 그 기록 정보와 함께 등록된 첨부 파일, 이미지 파일, 뭐 영상 파일, 음성 파일들을 폴더별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때 필요하신 기능으로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요구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계속 우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몇 회를 통해서 계속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실 건데 내부에 기록 관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기록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출구도 소통 채널도 계속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데서 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록 관리 정책을 만들고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원하는 때 상담할 수 있는 아키비스트, 우리 전남 아키비스트가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아카이브 센터는 이런 전남 아키비스트를 붙여두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가 왜 필요한지, 비영리 조직이 디지털 아카이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1교시 때 드렸고요. 그럼 디지털 아카이브가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2교시 때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저는 어쨌든 아카이브 센터라는 회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아카이브 센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솔루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아카이브 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와 다른 뭐 어떤 곳이랑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설계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렵죠. 어려워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는데 바로 오늘 수업에 있어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비영리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심화 워크숍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회차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이 자리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서 특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그 심화 워크숍을 하시는 분들 특전이 있는데 저희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솔루션을 1년간 무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특전이고요. 그리고 이것만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아키비스트의 맞춤형 1대1 컨설팅, 코디네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특전입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가서 찾을 수 없는 저희가 이제 비영리 조직들이랑 함께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공해드릴 특전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 시청은 뭐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도 잘 안내해 주시겠지만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참가 시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지 않으시더라도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강의 외에도 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아카이브 레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창간 준비를 발송했고 3월부터 창간호를 발송할 예정인데 이 뉴스레터에는 아키비스트 그리고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운영자, 개발자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 아카이브 이모저 이런 인터뷰의 기사를 듣는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아카이브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카이브를 할 때 필요한 지원 사업이나 교육 같은 게 있을지에 대한 그리고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아카이브와 관련된 가치를 소개하는 쇼핑몰 이야기, 아카이브 샵에 대한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센터에 대한 소식, 저희 같이 이런 교육을 또 소식을 전달하거나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전들을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면 언제 하는지 그런 새 소식을 전달하는
것들을 담을 예정이니까요. 아카이브 레터 구독 신청하기를 이렇게 딱 눌러주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아카이브 실무 노하우를 받는 아카이브 레터를 받아보세요. 구독하게 누르면 아카이브 레터를 구독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카이브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니까 더 많은 소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아카이브 레터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아카이브 레터에 대한 소식은 이제 지난호 보러 가면은 저희 하나밖에 아직 발행을 안 해서 이렇게 웹을 통해서도 기존에는 어떤 아카이브 레터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카이브 레터를 좀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던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이 있다면 질의응답에 답변한 시간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